네,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시작됩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재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형식의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전방위 압박에 나서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지, 무역 슈퍼위크일지도 모를 이번 주 회담, 경제포커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며칠쯤 한미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전에 정확한 시간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이번 주 목요일 밤 9시, 미국 시간으로는 24일 오전 8시에 우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안덕근 산업부 장관 2명, 미국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그다음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이렇게 2명 대 2명, 뭐 2+2, 뭐 2 더하기 2, 어쨌든 2대2 회담이 열리고요. 그 회담 끝나고는 바로 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 양쪽의 통상대표의 책임자들이 연쇄회담을 이어간다. 그래서 뭐 단순히 상견례를 가볍게 하는 그런 회담은 아니고 바로 1차 회담부터 밀도 있게 어떤 걸 주고받을지를 토의하는 그런 협의가 이번 주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좀 양국 간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대체적인 이제 외교의 의전은 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좀 만나고, 그렇죠. 좀 안건을 좁힌 다음에 약간 중간 책임자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책임자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늘 그런 걸 싫어하죠. 그래서 한 방에 탑다운, 그 위에서 바로 만나서 정해버리고 밑에서 나중에 협의하는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뭐 대통령급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부총리는 경제수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의 경제 관료 중에는 가장 최고위자니까, 그러니까 경제수장들이 바로 첫 회담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도를 내서 협상을 빨리 하자는 것 같은데, 네. 한국과 미국 양쪽 중에 어느 쪽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건가요? 누가 더 급할까요? 뭐 국력의 차이로는 당연히 우리가 훨씬 작은데, 당연히 미국이 훨씬 센 나라인데, 지금 급한 나라는 미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뭐 우리 급해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이 그러한 강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자, 원래 이번 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 측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원래는 워싱턴에 이제 방미하는 일정은 잡혀 있었는데, 어떤 일정이었냐면은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건 1년에 4차례씩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만나서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20개 나라가 금리와 환율에서 어떻게 좀 협의를 하자,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회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 일정으로만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재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는 김에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미국 재무장관, 그 양쪽이 이제 격이 맞는 거죠. 양쪽 다 경제수장이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만나서 통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빨리 만날 이유가 없었는데, 미국이 빨리 2대2로 만나자라고 요청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약간 끌려가는 느낌으로 이제 어떤 회의 일정, 그런 안건들이 잡혔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 미국 관세 이슈가 터진 이후에 이 관세와 관련된 미국과 모든 협상은 통상 라인, 그러니까 산업부, 우리로 치면 산업부가 그 협상을 전담해왔는데, 거기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겠어, 양쪽 경제 수장들까지 숟가락을 얹자, 참여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미국의 요구로 재무장관들끼리 끼어들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속도의 협상을 내자라고 채찍질을 하는 것은, 급한 것은 미국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만 봐도 온갖 관세를 막 폭탄식으로 쏟아내면서 기세등등했던 미국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뭐 큰 소리는 땅 쳐놨는데 일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뭐 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물이 샌다, 집에 있는 아빠가 야, 나만 믿어, 내가 다 고칠게, 그래서 막상 손을 댔는데 물이 샜던데 화장실도 새고 싱크대 새고 이렇게 새기 시작하면 참 민망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엄마가 말하죠. 자만하지 말고 전문가 불러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죠. 전 세계 네. 180개국에 모두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하고 그날 발표한 게 한국이 25%, 뭐 일본은 24%, 유럽은 20%, 뭐 타이완은 12% 엄청난 관세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때리겠다고 발표했고 발표만 하면 모든 나라가 수그리고 들어와서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고 적어도 자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이제 그 이후에 근데 상황을 복귀해 보면 뭐 미국 초대하시는 서학기미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주가가 대폭락을 했고요. 사실 주가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의 채권, 네.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튀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미국 국채를 고를 겁니다. 왜? 아무리 다른 나라가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찍어낸 국채는 가장 안전할까라고 믿는 게 다 모두를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미국 국채를 금리를 4% 쳐줄 때는 안 사고 4.5%, 5%를 쳐줘야 금리를 더 쳐줘야 산다는 거는 시장 투자자들이 미국이 진짜 믿을 만한 나라인가? 네. 미국 정부가 괜찮나? 내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줘도 돈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국채 금리가 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다시피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를 하겠다. 그리고 90일 동안 협상을 하자라고 나왔고, 그러니까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속칭 큰 소리를 땅 쳤는데 4월 중순부터 주가 빠지고 채권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도 입지가 흔들렸고 미국의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몰리는 처지가 됐고 그래서 이제 협상 국면으로 전환이 됐고요. 근데 90일 동안 협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긴 기간 3달 정도니까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호 관세는 180개국에 다 매긴 거예요. 90일 동안 석 달 동안 180개국과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미국이어도.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첫 번째 1호 협상 결과가 누구보다 급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한테도 빨리빨리 들어와, 빨리빨리 협상하자 이렇게 이제 급한 티를 내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유럽연합, 일본이랑은 이미 지난주부터 관세 협상을 시작했어요. 예, 순서로 치면은 유럽연합이 1번 타자로 협상이 시작이 됐고요. 일본도 지난주에 2번 타자로 협상이 됐고 우리가 3번 타자로 이번 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개국과 90일 동안 다 협상을 해서 다 성과를 낸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 스스로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그러니까 외신과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일단 5개 나라와 협상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영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이 5개 나라를 꼽았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동맹국, 전통적인 우방국. 그러니까 우리랑 오랫동안 친했던 나라와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나라와 일단 협상을 시작을 해서 성과를 내보겠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어떤 반발 여론, 걱정 여론도 좀 줄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략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불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목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만나는 건데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테이블에 앉아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빨리 협상하자. 너희 뭐 내놓을 거냐? 빨리 아마 속된 말로 막 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가면은 미국에 끌려가는 거고 당연히 최대한 천천히 상대방이 급할 때는 네.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협상의 기술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미국이 5개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은 5개 영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전부 다 눈치 싸움합니다. 내가 1번 타자는 안 돼야지. 내가 1번 협상은 안 해야지라고 계속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부분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종적인 파이널한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이 한 45일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정확한 결론을 안 내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시사를 했어요. 이건 우리의 입장이죠. 네. 다만 미국이 계속 채근을 할 경우에 과연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역시 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상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개입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2+2 그러니까 양쪽 수장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고 미국의 스콧 베센트 회담이라고 예보를 하고 만나는데 지난주에 일본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마찬가지로 일본도 장관급 회담으로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협상단이 비행기 오른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딱 글을 올립니다. 원래 그분은 모든 걸 SNS로 발표하잖아요. 나도 협상에 참여할래 라고 해서 일본의 장관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협상이 시작이 됐고 네. 그 미국 대통령 집무실,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서 뭐 좋게 말하면 굉장히 환대를 해주는 거고요. 장관을 미국 대통령이 만나줬으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너 이대로 이렇게 천천히 할 거야? 재미없어? 실제로 미국 그 대통령이 일본 장관과 만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일본 장관에게 모자를 씌웠어요. 일방적으로. 무슨 모자를 씌웠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라고 하는 빨간 모자를 일본 장관한테 씌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례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게 되는 스타일이죠. 네. 일본이 그렇게 속된 말로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부총리가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또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모자 씌우고 사진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는 하는데 네.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응수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거기 뾰족한 수가 있을 것이냐, 대응책이 뭘까 이런 솔직히 좀 불안한 대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그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해올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뭐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달 4일에 한독수 우리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한번 했었죠. 전화 통화를 할 때 패키지 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패키지 딜이라는 것은 뭐 과제가 1번부터 10번까지라면 1번 협상하고 합의하고 2번 협상하고 합의하고 이런 식이 아니고 네. 1번부터 10번까지 통으로 한꺼번에 협상해서 한꺼번으로 주고받기를 하자.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거거든요. 그 패키지 딜을 할 때 사실 온갖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당연히 뭐 관세니까 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흑자를 많이 봐라는 관세의 전통적인 본질적인 문제도 건드리겠지만 뭐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너희가 돈 더 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알래스카 LNG 그걸 한국 너희가 좀 사가라라고 분명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LNG는 당연히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입을 하죠.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뭐 미국 LNG를 쓰나 중동 LNG를 쓰나 어차피 잘 불에 타기만 하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사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입선 다변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래스카 LNG는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알래스카 LNG는 우리 알래스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평양 쪽도 있지만 북극해랑도 바다가 맞닿아 있잖아요. 북극해 쪽에 알래스카 LNG 유전이 가스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캐서 그거를 1,300km 가스관을 깔아서 태평양 바다 쪽으로 끌어오고 그거를 배를 대서 실어 가야 되는데 가스전도 안 파져 있고 가스관도 당연히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그 가스관을 까는 돈을 한국, 일본, 타이완, 대만 너희가 돈 내고 깔아서 사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나는 과자를 사고 싶은데 내가 편의점을 지어서 사가라라는 얘기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의회 연설을 하면서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수조 달러를 알래스카 LNG에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수조 원이 아니고 수조 달러입니다. 수조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뭐 대략 한 6천조, 7천조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원이 안 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압박을 해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이미 뱉어놓은 말의 수위로 볼 때 이번에 2+2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끼어들든 혹은 뭐 최소한 베센트 장관을 시켜서든 알래스카 LNG까지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2+2 협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상 의제나 속도에 가닥은 잡힐 텐데요. 근데 이게 국내 조기 대선 국면과 겹치면서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협상 속도가 문제인데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상반기 중에 합의를 할 것이냐, 하반기로 미룰 것이냐. 당연히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급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빨리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일본, 뭐 인도, 영국, 호주 이런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대통령이 비어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최고 책임자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뭐 합의가 조금만 내주고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텐데 만약에 너무 많은 것을 내놓은 합의가 돼버리거나 합의가 임박하면 당연히 국내에서 논란이 되겠죠. 왜? 권한대행이 그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아니, 그 정도의 큰 결정은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결국 타임 스케줄로 보면은 미국은 계속 채찍을 속도를 내라고 아마 계속 채근을 할 것이고 네. 하나가 아니라 3개, 5개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워낙 미국이 세니까 이제 끌려는 가겠지만 너무 많이 끌려가 버리면은 이게 조기 대선과 맞물리면서 너희가 뭔데 지금 결정을 하느냐라는 논란이 될 수 있고 특히 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